자, 지금부터 오늘 있었던 국정조사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순실 씨나 관련된 사람 또 역시 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심신회피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내용들 때문에 이게 심신회피라는 말이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누구 얘기입니까? 예, 최순실 씨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순실 씨가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 자리에 불출석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원본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 내용에 심신이 회피해 이런 듣도 보도 못한 단어를 사용해서 과연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던 사람이 맞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세간 입방에 오르고 있습니다. 심신회피, 지난번에 공황장애를 공황장애라 그랬잖아요. 오늘 역시 하태경 의원이 이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국어장애라 그랬습니다. 소개합니다. 최순실이 불출석 사유서를 보니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공황장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요. 하지만 한글 장애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심신이 회폐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다는 것에 창피합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선, 안봉건 이들은 지난 청문회에 불출석한 데다가 동행명령도 회피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안 나올 경우 내일 또는 26일 월요일에 우리 조사특위위원 전원이 구치소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 청문회를 열어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순실 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손수 변호사님, 구치소 실제로 과거에 현장 조사에서 청문회 열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전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97년도에 그 한보그룹 그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그 정태수 회장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그 특위위원들이 서울구치소로 찾아가서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네.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요. 그 해당 법률 11조에 그런 그 조사의 장소가 나오는데요. 국회 또는 현장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구치소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문제는 당시에도 구치소 내 그 청문회가 생중계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따라서 네. 이번에도 만약에 그 구치소에 찾아가는 그런 그 청문회가 열린다고 한다면 과연 구치소 내에서 생중계를 허용할 것인지, 만약 한다면 어떤 방법 절차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순실 씨가 2차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에는 이제 공황장애라고 적었는데 저거는 뭐 의미를 보면 공황장애를 잘못 적은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5차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에는 회폐,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셨지만 사전을 찾아봐도 회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필체를 가만히 보면 혹시 퇴폐를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피폐를 쓰려고 했는데 잘못 쓴 거 아닌가 하는데 원래는 아마 심신이 피폐해져서를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필체를 보면요. 아무리 봐도 퇴폐로 보입니다. 회폐가 아니라면. 그러면 퇴폐라는 말을 그러면은 대입을 해보면 퇴폐 또한 또 말이 되지가 않죠. 퇴폐가. 그래서 도덕이나 풍속, 문화 따위가 어지러운 뜻인데 그래서 아까 하태경 의원이 했던 이 뭐 한글 장애다 뭐 이런 말들 그리고 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연설문을 고치냐 이런 한탄스러운 반응이 나올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 며칠 전에 이제 재판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재판정엔 나오고 국정조사장에는 안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죠? 준비기일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됐지만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계속해서 출석해야 될 법원이니까 분위기도 익히고 전체적인 재판 구도가 어떻게 짜여져 돌아가는지 그리고 마주 앉아 있을 검사 쪽의 반응이나 태도 이런 것들도 미리 익혀두는 게 향후 재판에 대응하는 데서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직접 재판정에 출석을 했던 겁니다. 언론 공개된다는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요. 하지만 국정조사장에는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본인에 대해서 온갖 질문이 쏟아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실수 하나만 나와도 큰 파장이 미칠 것인 것을 본인 스스로 알기 때문에 굳이 국정조사장에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 이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스크린으로 재판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면 네. 그렇게 뭐 컨디션이 건강 네. 상태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국회 청문회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네. 걱정되는 건 26일 날 청문위원들이 찾아가는데 네. 구치소까지 갔는데 본인이 끝까지 안 나온다고 고집하면 그게 과연 그 청문회장 세울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네. 97년에 정태수 한보 회장 이런 분들은 본인이 구치소에 가니까 나오겠다고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제1의뢰인장 해서 네. 관계 증인들 14명이 다 나왔는데 과연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서 나는 안 나오겠다고 하면 무슨 방법이 있는지 네. 게다가 정호성 비서관 안정범 전 수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26일 청문회가 정말 열릴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뭐 청문회석에는 앉힐 수 있어도 입을 열게 할 거, 그건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청문회석에 앉히는 것도 사실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럼 그 관련 법에 따르면 이제 동행명령장 발부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무시하고 나는 못 움직이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인실을 뭐 이제 강제로 끌어다가 이제 구인해가지고 이제 네. 앉히는 그런 절차는 없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 특위위원들이 다 가서 청문회 준비를 다 마련했다 하더라도 나는 못하겠다, 싫다, 안 한다 하고 했을 경우에는 뭐 그에 대한 그 형사처벌을 하는 것밖에는 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신이 필요한 것 큰 그림 보겠다면서 이렇게 재판정에 나왔지만 이후엔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자, 여러 가지 계산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황순욱 차장에서 인사를 드리고 새로운 편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진행되고 있는 것 이제 5시 55분쯤 다시 한번 국정조사 재개됐을 텐데요. 지금부터 오늘 있었던 이 조사 장면 상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순위봅니다.